세계보건기구보다 먼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경고한 AI 블루닷.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넘어서 교통, 의료, 교육, 유통 등 모든 산업에서 거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벌써 4, 5년을 지나면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혹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데요. 인공지능 1등 국가를 꿈꾸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염성을 WHO보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염병 인공지능 블루닷입니다. AI를 기반으로 65개국의 뉴스와 동식물 질병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AI 기술이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정밀하고 빠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죠. CES 2020에서 세상을 바꿀 5대 과학기술 중의 하나로 디지털 치료를 손꼽았는데요.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거의 모든 분야, 모든 기술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AI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치매. 올해 72살이 된 이대규 씨는 해가 바뀔 때마다 치매에 대한 염려를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좀 어디 불편하셨던 곳이 있었나요? 큰 불편은 없었는데 혈압이 좀 높다 보니까 어딘가 머리에 조금 이상이 있는 자꾸 생각이 드니까 치매를 걱정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기술, 의료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헬스케어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 영상 장비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의료 현장에 가장 빨리 적용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되거나 꽉 쥐어보시겠습니까? 예. 아프네. 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이곳은 AI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일반 인구 집단 범위에서 내원자의 병변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한 20-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건 이제 2분 이내면은 이게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체 일반 인구 집단에서 이분이 그 전체 뇌 각 부위별로 그러니까 평균인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이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AI 치매 진단 프로그램은 치매와 관련 있는 뇌 영역의 정량적 부피는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 진단 시 활용 가능한 백질 고강도 신호 분석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진이 치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어떤 새로운 무기가 생긴 거죠. 절대적인 진단 도구는 될 수 없지만 임상적인 상황들, 또 다른 검사 결과들, 뇌 영상 검사, 그리고 그걸 통한 이런 볼륨이라든가 두께를 측정하는 AI를 통한 이런 딥브레인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 조금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환자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저도
또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학습하는 걸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 볼륨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혈화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데. MRI 영상 촬영 직후 수치는 그래프로 구현되는데요. AI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에게 진단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고 뭐 괜찮아 하는 정도로 이제 설명도 끝났는데 그걸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이 전부 계산대가 나온 수치로 계산되니까 아주 정확하고 또 저기 바로 이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의 진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치매 진단 솔루션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음성인식 의무 기록 시스템부터 진료 검사 예약, 차트 없는 검진 등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슨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다가 네 번째 굉장히 큰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기반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어떤 거를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정확도나 뭐 효율성, 뭐 속도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10살 딸아이와 8살 아들을 둔 홍혜영 씨.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성조숙증인 아이들이 많이들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염려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기를 또 원했었고 지금 그래서 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성장기 아이, 누구든 걸릴 위험이 있는 성조숙증. 비만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성조숙증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는 찬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조숙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키 성장이 일찍 끝난다는 건데요. 최근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입력하면 AI 빅데이터를 통해 뼈 나이를 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나이와 이제 이 손목에 성장판이 있는 이 뼈 나이를 이제 봐서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느냐, 아니면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더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더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판독할 수가 있거든요. 체질적인 어떤 성장 지연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르몬 쪽으로는 뭐 갑상선 기능에 저하증이 있다거나 또 어떤 잘 못 먹어서 오히려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나온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검사 결과는 괜찮은 걸까요?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온다는 거는 네. 앞으로 더 클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뭐 성조숙증 이런 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키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치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과물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헬스케어 산업은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 맞춤형 치료로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진정한 헬스케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신기술과의 결합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헬스케어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손꼽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치나 치료를 받는 프로세스였다면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어떤 뭐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질병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을 때인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AI와 관련된 이제 헬스케어인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인 경우 이제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두 번째인 경우는 이제 오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 공공부문 입장에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선 헬스케어 분야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캐나다의 스마트 의료 개발 업체에서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을 통해서 심장, 혈압, 수면, 운동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제품을 선보였고, CES 혁신상을 연속 수상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시력을 측정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경을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21%에 달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를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의결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한 산업 현장은 AI 기업이었습니다. 정부는 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제대로 어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미를 이렇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아질 테고, 그것도 결국 우리가 모두 이제 혜택을 받는 의미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이곳은 안저질환, 폐암, 고을 연령 등 AI 의료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의료기기가 의사를 보조해서 판독 속도를 40%까지 향상하고 판독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이 흉부 엑스레이에 이 이상 질환,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작년에 식약 처벌을 받은 제품으로 저희는 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총 5가지의 이상 소견을 정하고, 그 이상 소견의 유무에 따라서 이 사진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분석해 줍니다. 안저 측정기는 이미지 30만 개 이상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켜서 안저 질환을 판독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총 4가지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12가지의 이상 소견을 판별하게 되는데요. 시신경, 황반, 혈관, 그리고 나머지 망막 영역에도 이상 소견 없이 정상 소견으로 저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판독을 했습니다. 고을 연령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AI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인공지능.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6%로 평가되며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 인력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 비중은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인력만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시점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려면 외국인 엔지니어나 과학자들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연구 개발과 산업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글로벌화는 진행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 이런 기기나 산업이 사실은 아직 상당히 초창기에 있습니다. 아직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아직 사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국내나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 활용돼서 널리 활용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고 AI 기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